자, 그 의심에서 제가 앞에 이제 5개 빼놨잖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니, 저기 재작년에 아프간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우크라 전쟁을 질질 끌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란을 봐준다고 JCPOA, 이란 핵협정 그거 이제 트럼프가 깨버린 거, 그거 다시 살려내갖고 이란 봐준다 그랬다고요. 이제 우크라 전쟁 터지기 전에. 이런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믿어도 돼? 이렇게죠. 물론 이제 러시아의 허리를 분지르기 위해서 우크라 전쟁을 질질 끈다. 이 말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국력을 보존한 채 휴전을 해서 또 재빠르게 국력을 회복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오케이, 그 말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 문제는 뭐냐? 한반도에서 문제 터지면 여기는 우크라 정도의 물리력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크라에서 사용된 물리력의 10배 이상이 사용되잖아요. 살벌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의 허리를 분지를 때까지 전쟁을 좀 끌어야지. 잃어버리면 우리 이제 작살나는 거야. 우리 그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아프간에서 도망치고 우크라 전쟁 질질 끌었는데 한반도에서 문제 터지면 중국 허리 분지른다고 이거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는 전쟁인데 3일이나 이런 데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대여섯 달 끌어? 그럼 우리 작살나는데? 우리 그 걱정한다고. 첫 번째요. 아까 그 제가 앞에서 그 몇 개 중에 이제 빼놨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트럼프는 뭐 겉으로는 근사한데 이게 뭐 동맹을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로 취급한 거니까 맞거든. 제가 트럼프를 그 인정해 주는 건 반중을 물꼬를 텄다는 걸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도덕적 보수주의로 저기 그 좌파 리버럴들의 그 무한 해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을 했다는데 인정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다 차분하게 생각을 했지만 해보면은 반중을 표방하긴 했는데 중국이 더 강화됐죠. 왜 그러냐면 석유가스 시장을 공급 과잉시켜가지고 경기가 과열되니까 사람들이 씀씀이가 커지죠. 그래서 거기에 뭐 중국 관세 붙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중국 물건 계속 사서 쓰는 거죠. 중국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립주의죠. 이제 동맹에 대한 무례하고 돌출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유럽이 미국에 무임승차하는 거 맞아. 근데 회의 중에 다 있는 자리에서 야, 너희 어떻게 그따위로 하냐. 너희 미국을 뭐로 봐. 너희 무임승차하잖아. 이걸 대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도움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제 싱가포르 회담. 저는 뭐 그걸 지방선거 직전에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뭐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마냐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문제지. 미국이 제가 저 회담에 찬성했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 회담을 함으로써 6자 회담 삥뽕치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끌어들인 6자 회담 삥뽕치기가 끝나버렸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인을 다이다이로 불러내서 만나서 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야, 그 날짜 좀 잡을 때 제대로 잡지 그걸 그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잡아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선거 개판 나고 지방선거 갖고 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걔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주 휩쓸어 버릴 텐데 그럼 우리는 완전 깨죽인데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그게 뭐죠? 2020년에 깨죽 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꼼지락달싹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사실. 2024년까지 윤석열 정부 많이 일 못합니다. 대립각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다 나와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뭔 생각까지 드냐면 저 사람이 뭐 성경 끌어안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뭐 그 성적에 끌어안고 사진 찍고 이런 도덕적 보수주의를 표방을 하는데 이거에 관한 진정성이 있냐. 이제 이런 퀘스천 마크까지 붙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퀘스천 마크를 붙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특히 한 30년 이제 중국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한반도에서 이 강성 자유공화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다라고 전 느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재작년에
미 대사관에 어떻게 BLM 깃발 걸고 어떻게 저기 색동 동성애 깃발 거냐 이거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요번에 지금 미 대사일 텐데, 예, 작년에 지금 미 대사가 서울 퀘어 축제에 출연해가지고 뭐 연설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이거 뭐 이래? 그러니까 강성 자유공화 세력,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이걸 성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네. 그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뭐 기자협회 뭐 싫어하지 않지만 여성 기자협회 그러면은 글쎄 거기 또 뭐 페미니즘적인 성격이 있을 텐데, 아,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 엊그저께 가서 여성 기자협회에서 연설했더만. 아, 그런데 한 번씩 가서 연설하려면 좀 그 아스팔트 우파들 모임에 와서도 한번 연설하세요. 대사님. 개념 떨지 마시고 그렇게. 예? 개념 있는 좌파 진보스러운 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런 행보 하나하나가 미국은 강성 자유공화 세력이 성장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왜냐? 뭐 말하자면 농담 삼아 한 얘기지만 결국 이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힘이 강해질수록, 정신이 강해질수록 주한미군의 사명이 남침 저지가 아니라 북진 저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또 이런 강성 자유공화 세력이 성장을 하면 지금에야 요즘 들어서야 중국과 각을 세웠지 군사적으로. 아, 여기서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터지거나 한 대 치면은 두 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거냐, 한 대 맞으면 세 대 쳐라 아니야. 혹은 겁 없이 중국에 대해서 덤벼가지고 번져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미군 애들 캠프 험프리에 28,000 한반도에 28,500명이나 있고 캠프 험프리에 뭐 가족까지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1976년 그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그렇게 벌벌 떨었다고 미국이. 그러면서 미국이 무늬만 우파 혹은 이른바 소위 세련된 친중 친북이랑 거래를 해온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좀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야 북한 인권대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을 만납니다. 내가 그 보도를 보고 웃었어. 이미연 대표, 그 키 작은 그 여성 대표 계세요. 예, 그 부친인가가, 부친 되시는 어르신이 그 6.25 아마 국군 포로였던가 그러고, 또 거기 황 사장님이라고 인쇄업 하시는 분이 있어. 황인철 사장인가? 예, 그분은 이제 그 칼기가 한번 납북된 적 있죠. 그래서 아마 대충 돌아왔는데 기장이랑 몇 분이 못 돌아왔어. 그때 기장인가 분의 자제분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때까지 미국의 국무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 굉장히 강성 우파거든요. 강성 자유공화 세력이 아주 무시무시 풍기죠. 당연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 여기서 정치 참사관이라고 아주 폴리티컬 아타셰가 나와가지고 행감 채고 앉아서 조선일보 주필이랑 밥 먹고 뭐 이런 짓은 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그래요, 사실. 예, 이런 의심이 있다고 저도,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카터의 박정희 죽이기 하면 오해하실까봐 카터의 박정희 짓밟기로 제가 바꿨어요.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 김재규의 암살에 관계했는지 아닌지 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짓밟기라 그랬어요. 저 태도 보세요. 저게 박 대통령 아마 돌아가시기 한 달 반 전쯤 저승사자잖아. 태도가 딱 발이 꼬고 앉아서 박 대통령은 극하게 처연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미국 때문에 덕 본 거 많죠. 아니, 여기 와서 36,000명이나 죽었고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게 미국이랑 연결해서 먹고 살지. 그런데 사람 인심이라는 게 자기 덕 본 건 기억 안 하고 자기한테 섭섭한 것만 기억하잖아. 그래서 되게 꼽아보면 이렇게 한 15가지가 꼽힌다고요.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사실 미국과 우리가 그 정도로 엮었는데 15가지밖에 안 꼽힌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안 꼽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또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섭섭한 걸로 따지면 한두 개겠어요? 거기도 한 20가지, 뭐 15가지, 10가지, 5가지는 되겠죠. 예.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한국인의 집단 기억을 악용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우리가 핵무장해야 됩니다. 미국 놈들 못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놈들 못 믿어서 문재인 보유국, 이재명 보유국에 문재인, 이재명스러운 대통령한테 핵단추 주자고?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적 언급, 즉 다시 말하자면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의 화법, 그건 이제 약발을 다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 이제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약발 다한 겁니다. 그거 자꾸 쓰면은 식상해집니다. 이제는 이런 가설적 언급 같은 이런 전술적 수단적, 수사적 이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 1번은 뭐냐? 의지와 실력에 있어서 북이 도발하면 중국을 팬다는 것이 냄새가 풀풀 남겨야 돼요. 물론 이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래야 딱 미국이 딱 그냥 꼼지락달싹 못해요. 이걸 풍겨. 미국이 지금 북이 도발했어. 북이 핵을 깠어. 미국이 핵 까면 바로 핵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북이 핵 두 번째, 세 번째 핵은 못 던지잖아. 우리가 한 방 맞고 마는 거지. 혹은 북이 좀 이상해. 그럼 핵으로 까서 먼저 선제 핵으로 까야 되잖아. 미국 NPR에 나와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핵 쏠 수 있다고. NPR에 나와 있어요. 선제적으로 핵 쏠 수 있다고. 그 핵을 사용해야 될 때 핵을 사용하는 것이 확장 억지력이잖아.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아니야. 근데 미국이 안 해, 그걸. 그거 우리가 미국 안 할 것 같다,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불신이잖아요. 우리가 불신의 그 뿌리가 그거거든. 그잖아요. 그럼 미국이 왜 안 할까? 중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오케이. 중국이랑 한판 붙을까 봐 겁나서 안 한다고? 아재, 오케이. 그럼 좋아. 만에 하나 우리가 여차하면 우리는 당신이 말리건 말건 우린 중국 팔 거야. 우리가 중국 패면 중국은 평택에다가 쏘겠지. 그럼 미중전쟁 제대로 붙네. 아재가 겁나는 상황에 바로 우리가 촉발시켜버릴 거야. 이겁니다. 그걸 미국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결기를 다져야 돼요. 북이 도발해? 우린 중국 패. 그걸 미국이 알아야 돼요. 좀 또라이 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걱정은 그거거든. 미국이 중국이 두려워갖고 핵을 까야 될 때 북을 상대로 핵을 안 까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몇 달씩 해서 우리가 폐허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아재가 중국이 두려워가지고 핵 까야 될 때 안 깐단 말이지. 우린 중국을 팔 거야. 이거예요. 그걸 미국이 알 때 미국이요.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를 미국이 우리가 능히 그럴 놈들, 저 도라이 같은 놈들이라는 걸 미국이 알아야 된다고. 아재가 무서워하는 거는 이게 번져가지고 미중이 충돌하는 거 무서워하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북한테 얻어맞고 있음에도 혹은 얻어맞을 게 확실함에도 아재가 저걸 안 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을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 가지 이런 자주국방 능력을 많이 갖춰야죠.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국방비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참 한심한 거죠. 예, 아주 이가 부득부득 깔립니다. 예, 이게 그거예요.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해서 조기 종교를 안 해,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미중 전쟁을 촉발할 거야.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독한 놈들, 유사시에 핵무기 사용 안 하면 미중 전쟁을 촉발하고도 남을 놈들.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봐야 미국이 핵무기를 써요. 쓸 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새 전쟁 붙으면은 기본적으로 ISR, 감시정찰 정보하고 그 다음에 링크K입니다. 미국이 우리 데이터 연결 안 시켜줘? 우리 링크K로 다 연결돼 있어.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ISR과 링크K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니까.
제가 그래서 링크 K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또 저게 있어야 중국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네. 그 다음에 이제 MD 요격 미사일 LSAM 같은 거죠. LSAM 1003, LSAM-1, LSAM-2, LAMD 전부 문재인이가 다 늦춘 거예요. 예,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량 보복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잔뜩 갖고 있어야죠. 뭐 몇천 발 갖고 있어야죠. 그 중거리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아재가 써야 될 때 핵무기를 써야 될 때 안 쓴단 말이지. 핵무기 써야 될 때 안 쓰는 건 미리 정해질 수 있잖아요. 바로 핵 기획이 그거거든. 공동기획. 언제 핵을 쓰냐를 서로 약속해 놓자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약속 안 지켜? 그럼 우리 중국 팬다야. 아, 참 그리고 저게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데요. 저게 이제 우리가 K2 흑표 전차를 노르웨이에 팔게 되면 노르웨이에서 저거를 갖고 옵니다. 저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 500km 날아가요. 그 F-35 배도 2발 들어가고요. 날개 밑에는 추가로 4발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이제 뭐 항모라든지 중국 이제 그 전함들 상당히 고생하는 거죠. 네. 상당히 고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그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한 500km 가니까 제주 앞바다에서 놓으면은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후지안에 있는 중국 군함까지는 작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항모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공군력과 미사일이 강해지면 중국 해군은 밥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고 일본이 공군력과 미사일을 강화하고 또 주일 미군이 강화하면 중국 해군은 밥이 돼요. 자,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요새 윤석열 정부랑 잘 어울려 가고 있죠. 네, 미국은 이제야 파트너를 고를 눈이 생겼죠. 다행스러운 건 미국이 이제 이 같은 전투적 자유공화 세력을 파트너로 삼는 방향으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폴란드에서 나타나죠. 예. 뭐 이제 우크라 전쟁 이런 걸 계기로 폴란드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 됐잖아요. 유럽에서. 마찬가지죠. 한국도 똑같은 거죠. 이제껏 미국은 무늬만 우파 혹은 소위 세련된 친중 친북 좌파를 파트너로 삼아왔습니다. 이제야 미국이 파트너를 고를 눈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일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동 남동, 대만 동중국해, 남중국해, 동남아. 이건 수십 년 동안 일본의 앞마당입니다. 일본이 어마무시하게 투자해 놓은 겁니다. 예, 저 보라색으로 빗줄 거놓은 게 저게 이제 바다인데 저게 이제 중국이 자기 영해로 관리하겠다는 데입니다. 우리 서해도 들어가죠. 중국은 여기를 지배하려고 하죠.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인근 나라까지 싹. 네. 그 일본은 중국과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원래 일본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좀 키워주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중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또 러시아랑도 충돌할 수밖에 없어. 저기 그 북방사도 때문에. 일본 끌어들여야 돼요, 바로. 예. 바로 끌어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과 함께 죽어버리겠다라는 필사의 각오, 필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이 그렇게 우리가 박혀 있다는 걸 미국이 알면 핵을 까야 될 때 깝니다. 지금 돈의 흐름은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가설적 차원에서 말해온 그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거를 이제 효과 다 거뒀어요.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확장 억지를 강화하는 걸 이제 그 시작을 했죠. 예. 실행력 강화 행보를 시작을 했죠. 또 한국은 이 와중에 또 유럽의 무지막지한 무기도 팔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함께 미래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한분국의 평화와 번영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에서 드러나는데요. 지금 미국이 0.25% 더 올렸죠. 더 올렸는데도 환율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서 오늘 한때 121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니까 1222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 전과 비교해 보면 1.83% 올라간 거예요. 유로는 얼마냐? 1달러에 0.92 유로입니다. 전쟁 전에 0.88이었기 때문에 전쟁 전과 비교하면 3.41% 올라간 거예요. 우리보다 2배나 변동폭이 커요. 인상폭이.
엔화는 얼마냐? 128.73 엔입니다. 1달러에. 그거는 전쟁 전과 비교하면 12.05% 올라간 거예요. 우리보다 변동폭이 무려 한 7배, 6배 이상 큽니다. 위안화는 얼마냐? 1달러에 6.72 위안입니다. 이건 전쟁 전에 비해서 6.50% 더 올라갑니다. 우리의 변동폭보다 한 3배, 4배 가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한화가 안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 한국의 평화와 번영이 이어진다라고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국 정치 리더십이 제대로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입 바른 소리도 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해서 확장 억지력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서 핵무기 써야 될 때는 쓰겠다. 미국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돈 움직이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